자, 저희 카페에서 들어줄 꼬담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가끔 이렇게 클립 형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을게요. 베르찬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시작이죠? 제가 리액션을 해야 돼요? 예, 그럼요. 저 같이 하는 건데. 끝까지 읽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읽을 거예요.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어딘가에 들른 느낌이에요. 눕기만 하면 피곤하고 답답하고 솔직히 학교에 가기 정말 싫어요. 기본으로도 제가 정보를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생이십니다. 혹시 몇 학년이신지 아세요? 그때 지금 베르찬님이 2학년인가 1학년이 고3 고3 네. 요번에 3 됐군요. 고등학교 오고부터 쭉 그랬어요. 공부가 진짜 하기 싫어졌다고 느낀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이네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때부터 무슨 전공을 하던 어차피 그냥 이력서 넣고 붙은 회사 다니고 그럴 텐데 무슨 소용이지? 같은 생각부터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난 딱히 배우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누구나 한 번쯤은 거치는 생각인지 내가 너무 어려서 그냥 편할 대로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봐도 우는 것도 민망하네요. 많이 우시는구나. 가족한테 얘기하기엔 아빠랑 친밀도는 별로고 아빠가 많이 무뚝뚝하십니다. 성장 배경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유. 제가 맞이라 동생들은 어리고 엄마는 제 얘기를 절대 들어만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 엄마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런저런 경험해봐서 제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꼭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봐. 엄만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답답한 년. 진짜 이런 얘기를 덧붙이실까요? 호호.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정말 못 사귀었는데 난 이유를 모르는데 애들은 날 싫어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글 읽는 대로 바로 읽는 거라서 그때마다 저한테 원인을 찾으실 때 엄마는 영원히 내 편은 아니구나 느끼고부터 엄마한테서 자꾸 거리감을 느껴요. 바른 말 했다고 싫어했다니 난 애들하고 말도 잘 안 한 것 같은데 저하고 엄마 성향이 꽤 다른 편인데 그거 절대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쁘기만 하신 분은 절대 아니지만 계속 쌓이면서 그냥 독립하고 연락 뜸하게 할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저는 용건 있으면 전화 잘 안 하는 편인데 엄마는 그거를 이해 못 하셔서 친구들한테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줬는데 우울한 얘기는 제가 들어도 힘드니까 저도 그냥 안 하거나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잠깐 나오는 정도예요. 대부분이 예술과 기질이 충만한 애들이라 저보다 우울한 애들이 많고 학교는 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을 믿지 않아요. 쌤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한테 기대하면 손해였던 적이 훨씬 많아서 호호. 교원평가 다 1점 줄 거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거 해요? 그런가 봐요? 교원평가를 한다네? 학생들이? 대학교에서만 했어. 그래서 요새 다시 한번 오아시스에 홀릭 중인가 봐요. 노엘이 그랬어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고.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워킹클래스의 가정폭력까지 지독하게 당했던 사람인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아시스 노래들은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참 밝은 노래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니 또 찾게 되네요. 허허. 입덕했던 중2 때는 딱히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말이죠. 마이클 잭슨에 입덕했던 그 전해가 더 힘든 때긴 했는데 마이클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안돼. 자료 너무 많아. 심각한 게 많아.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새벽에 들으며 울었던 노래 올려봅니다. 가사가 어쩜 이렇게 콕콕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라이브 포에버이지만 이 노래도 많이 좋아해요. 처음엔 그저 우울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아니더라고요. 멜로디로 느끼는 희망은 스탠 바이 미에서 느끼고 가사는 라이브 포에버에서 이 곡에서 느낍니다. 해석은 여기저기서 긁어왔어요. 태클 환영! 뭐 이렇게 노래를 올려줬어요. 오아시스의 노래를. 요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힐링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가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무기력한 건 내 마음 탓일까 체력 탓일까? 재수하기 싫어요. 재수 없다. 그런데 대학은 싫다. 지금 뭐가 하고 싶어요? 자퇴랑 취직이요.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직장이요. 죽고 싶진 않아요. 나 아직 원피스 다 못 봤어. 공백에 100년 아직 안 풀렸어. 오아시스 재결합 하나 안 하고 둘 중 하나가 죽나 봐야 돼. 죽는다면 장례식은 가주는지 봐야 하고 기토키가 뭐 있고요. 저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읽어주시죠. 일단 하트 수인님이 베르찬님 힘내세요. 또 오아시스 음악 고응해 주셔서 좋네요. 이런 말도 해주시고 진표님도 이제 기분이 우울할 때 음악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강남님은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우는 게 좋습니다. 참으면 병이 납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또 고3이라는 말에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든 시기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다. 너무 자연스럽네요. 예.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 자연스럽고 대학 가기 싫은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이죠. 그쵸. 우리도 해왔고 네. 앞으로도 이제 앞에 선배님들도 해오셨고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도 하고 있고. 학교 저도 회사 가기 싫어요. 여기 제가 하는 회사인데도 오기 싫어요. 그래서 안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오키도키. 안 웃네요. 웃을 줄 알았네. 저도 지금도 이런 비슷한 고민 많이 해요. 그럼요.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다가도 뭔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의 연속입니다. 사는 건. 그러니까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학교 가기 싫은 심정이 왜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그 베르찬님의 지금 그런 마음을 먼저 만족을 못 시키는 게 아닐까. 마음을 만족을 못 시킨다. 항상 하루하루 사는 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난 뭐 재미있고 싶고 아니면 더 크게 뭐 의미가 있으면 행복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대로 사는 그게 있잖아요. 특히 학생 시절에는 거기서 좀 답답함이 오는 경우가 많죠. 저도 아까 지금 준재이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미를 둔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삶에 의미를 두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하는 뭐 첫 방송, 뭐 10번째 방송도 마찬가지고 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의미가 없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학교 가는 의미를 알려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왜 가야 돼?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의미가 되는 거군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게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는 거고 뭐 즐기고 싶은 거고 이런 것들인데 그 의미랑 저 의미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의미를 못 찾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베르찬님의 그 고등학교의 지금 생활이 틀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완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극사실적인 거예요. 저는 이 의미를 조금 제가 먼저 살아온 입장에서 좀 부여를 하자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덧셈 뺄셈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회에 나와서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덧셈 뺄셈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뭐 물론 뭐 정말 딥한 것도 있겠죠. 뭐 루트도 배울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못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를 다니는 거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구실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실을 안 하게 되면은 도태된다 그랬나?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고지서, 덧셈 뺄셈, 뭐 그런 퍼센트,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나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이제 밥을 먹는데 야 디너 먹으러 갈래? 하는데 디너를 몰라.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이잖아요. 사회 간의 약속. 이 약속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내 스스로 체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책이나 어떤 어른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학교는 갈 필요 없어요. 근데 학교라는 건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회에 나와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의 경험을 이 좁은 학교 안에서의 여러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학교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짝꿍한테도 소통을 한번 해보고 저런 인간한테도 소통해보고 뭐 짱이한테도 애한테도 소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많은 학생들은 그런 기회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을 두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한정짓죠. 내 친한 친구, 내 옆에 있는 짝꿍 이렇게 한정짓는단 말이에요.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일진하고도 친하고요. 뭐 찌질이도 친해보고요. 뭐 축구 잘하는 애도 친해보고요. 농구 잘하는 애도 친해보고. 그러니까 아예 농구 못하는 애도 친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얘한테는 저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그런 사회 경험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만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 예린님도 학교 때가 제일 편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공부 가르치는 데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데인데 이거 왜 공부를 가르치냐? 나중에 이걸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뭐 개개인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뭐 다양하게 가르치는 거고 또 사회에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하는 거죠. 사회에서 생존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가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공부를 순위가 하겠다거나 없으면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솔직히 공부를 내가 진짜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진짜 열심히 뭐 한계에 부딪혀서 해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아는 거지. 이게 처음에 관심이 없다거나 동기가 안 돼서 제대로 시작을 안 하고 중간까지도 안 가면은 그게 자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대신에 그 노력이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바라보자면 과거를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뭐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밖에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를 노력해서 그걸로 나중에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어로 된 만화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 뭐 일본 가서 그런 문화를 직접 즐기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은 나중에 분명 그게 써먹을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대화도 더 잘할 것이고 분명히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공부에 관심 없어도 되지만 그거를 단순히 뭔가를 즐기는 데에만 쏟는다. 즐기고서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진짜 시간이 아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부 안 하고 낙서만 해도 그게 자기 그림 실력으로 남는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단순히 내 지금 순간의 욕구나 쾌락으로만 하지 말고 뭐 분명히 그런 걸로 행복을 얻는 것도 좋지만은 남을 수 있는 걸로 해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뭔가 그러니까 배우는 걸로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다른 어떤 걱정거리, 마음의 상태로 말을 하자면은 오아시스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노예 갤러거 형제가 그 사는 지역이 그 맨시티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진짜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형제도 진짜 가난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약한 사람밖에 없고 자기들도 아마 뭐 약을 했겠죠. 약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기타 하나로 기타 치면서 매일매일 그러고 있는 게 좋으니까는 매일 그렇게 음악만 하고 그러다가 밴드 차려서 클럽 돌아다니면서 연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앨범을 내게 된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좋은 걸 하다가 그리고 이 좋은 게 나중에 그때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봤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는 그게 결국에 성공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음악 같은 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무고백 때도 하던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라. 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뭐 공부 쪽으로 남는 게 있는 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거거든요. 드라마가 좋으면 드라마만 봐도 돼요. 애니가 좋으면 애니만 봐도 돼요. 왜냐면은 애니만 본 애가 공부 안 하고 애니만 본 애가 저기 있어요. 정크라는 애가. 그래서 대형 팬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교 때까지 한 1000편을 봤거든요. 영화를. 그때 그걸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를 본 게 지금에 와서의 영화를 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오아시스가 좋으면은 오아시스만 파셔서 오아시스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의미 부여를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공부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사람 만나러 간다.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똑같아요. 대학교도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더 많이 하거든요. 의미가 있고 네, 그런 거 빼면은 이게 수업 시간에 듣는 지식 그런 게 그 대학 때 보내는 뭔가 가치 중에서 저는 뭐 10분의 4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족 얘기를 넘어가서는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고 뭐 싸우면 안 되는 거지만 부르자식이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확실히 인생 선배잖아요. 그리고 인생 선배인데 아버지는 처음일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인생 선배이긴 한데 아버지는 처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라는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첫 번째 하면은 아마 아버지를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항상 지지하고 계세요. 그게 그런 노하우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노하우가 노하우요? 네, 노하우. 어떤 거죠? 노하우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노하우잖아요. 네, 그건 알죠. 노하우. 근데 그게 노하우가 괜히 제가 어원에서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건데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래요. 노하우는. 왜냐면 경험을 내가 10년, 20년을 축약해서 공짜로 준다? 이건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거를 체득한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아까 뭐 엄만 다 알아. 뭐 나이 들어봐. 이런 것들 이 전에 분명히 그 목적어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어들이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겪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안 하면은 되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모르는 사람이 되돌아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계에서 지금 유튜브가 20년, 30년, 50년 정도 된 회사고 그 어떤 그 성공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은 어느 정도 70%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굳이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왜냐면 내가 빚지고 있는 거죠. 나를 키워주신 거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뭐 완벽하게 착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쁜 사람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동일선상에서 그 부모님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저하고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생각이 틀린 건데 다르다고 말하실 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항상 그게 반복되지. 저도 고등학교 전까지는 많이 그 반항을 했는데 반항을 해도 결국엔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안 싸울 때 보면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또 부모님만큼 그쵸, 가족만큼도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없고 이게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방금 그게 얘기했던 게 확실히 뭐냐면은 좀 깨달은 게 많아요.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정치를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랑 저랑 정치랑 의견이 달라요. 맞아. 근데 이거는 정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부분들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어떤 사안, 뭐 영화는 어떤 거 같아? 뭐 정치는 어떤 거 같아? 뭐 노래는 어떤 거 같아? 이런 부분은 갈릴 수 있죠.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취향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인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맞아요.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뭐 정치 때문에도 많이 싸웠지만 우리 맨날 싸우잖아. 말로 설득하라고 하면 안 돼요. 말로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하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한다 싶으면은 그냥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으로도 안 되면은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사는 거고. 그게 뭐 부모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아주 잘못되지 않은 선에서는 자기 혼자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기 혼자 사는 방법을 자기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있는 이상은 그냥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지금 이혜리님께서 결혼도 인생인가요? 결혼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인생이죠. 네,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결혼이라는 게 겪어보신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부모님은 결혼을 먼저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길이 더 빠른 건지 어떤 길이 현명한 건지는 어느 정도 아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세분화가 돼. 막 육아 교육, 뭐 육아 방법 이런 것들은 개취야. 그쵸. 그리고 이게 결혼이란 거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집안 대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개인이 서로 좋아하는 거는 1차적인 거고 결혼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어쨌든 가족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그것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봐요. 되게 사회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이 사람을 연애할 때 골랐지만 결혼할 때 집안까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그분들도 나를 선택하는 거고 서로의 선택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인생에서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 결혼은 인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결혼관이 부모님과 많이 다르시대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이 맞아요. 그럼요. 개인의 선택이죠. 한다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결혼의 길.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조언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아나 뭐 결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구를 정말 다양하게 생겼어요. 다양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항상 좀 의견을 받는 부분이, 너는 그래? 나는 이런데 알았어. 너는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아버지하고 요즘에 안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저쪽을 좋아하세요. 저쪽을 좋아하시면은 아버지는 그러시군요. 저는 이쪽 좋아하는데 그래요. 저희는 두 개를 날렸네요. 하하하.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내 거를 주장하고 당신 걸 주장받으면은 이게 복잡해져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돼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문현답이라고, 제가 맞다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거의 다 맞아요라고 했던 부분은 그런 거죠. 뭐 남편하고 잘 살아야 돼. 싸우지 말고. 이런 잔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잔소리들이 하나같이 맞다는 거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슬퍼졌을 때가 어른들이 했던 말이 맞다고 느낄 때가 제일 슬프거든요. 난 그동안 다 부정하고 살았는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거 다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공부 안 하면 후회, 지금 뭐 안 하면 후회, 이런 것들 다 나중에 제가 진짜 후회할 때 그때서 그 말이 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걸 잘해야지 이렇게 잘 되라는 말은 정확히는 못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안전빵으로 안 가봤으니까 경험하신 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들을만 하죠. 그렇지. 안 가본 건데 계속 해보라는 거는 진짜 웃긴 거야. 그거는 좀 그러니까 대리 체험시키는 거고. 그치. 그리고 지금 뭐 결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하기 원하시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 이거는 저는 저희 집안에서 한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안에 좀 이렇게 친척 모임 어쩌고 막 이런저런 뭐 밥 먹는 그 가게를 알아보려고 이제 어느 집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너 이제 결혼해야 될 때 아니냐.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직업도 그렇고 너 지금 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느냐. 아빠는 손주가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기대에 저는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뭐 돈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연애는 둘째치고 결혼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그 상대방의 인생도 걸린 문제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저희 명절 때 이제 요번에 작은아버지가 오셨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성일이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쟤는 안 간대? 그러면서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도 더 이상 말 안 하세요. 저도 요즘에 부모님한테 결혼할 생각 없다고. 결혼해 임마. 진지하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굳이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본인이 마음에 안 나는데 그걸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챙기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 지금 레고 창작꾼 엠페 덕진표 님은 이분 중3인데 이제 고1로 올라왔나요? 어쨌든 이분도 학생인데
엄마가 오타쿠는 안 좋다고 해요. 애니 보지 말래요. 저는 저 같은 경우잖아요. 네. 제가 오타쿠다. 오타쿠라고 학교에서 또 소개도 했다. 근데 엄마가 하지 말랜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저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오타쿠 엄마가 하지 말래요. 오타쿠 하지 말래요. 그거 너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도 전과하고 똑같지만 그 부모님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좀 달라요. 네, 그래요? 이게 저는 뭐냐면은 저는 오타쿠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오기로 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고 있는 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근데 그게 좀 자기 목적에 좀 그렇죠. 맞아야 되잖아. 근데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저희 다 애니메이션 과거든요. 반대 심했어요. 나 미술학원 가는 것도 반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림을 평생 그려왔는데 애니메이션 과를 가지 말래요. 그럼 나는 애니메이션 과를 가고 싶잖아. 그럼 이걸로 어떻게든 상을 받든 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붙든 어떤 결과를 보였어요. 대학교 붙으니까 아빠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맨날 만화책 보지 마! 맨날 막 찢어버리고 막 버리고 막 그러시던 분이 대학교를 붙으니까 내가 잘못했네? 살짝 마음이 들어. 근데 내가 그걸로 작품 전시를 열었어. 내가 거기서 1등을 받았어. 아버지가 이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제가 회사를 차린다니까는 밀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대형 팬더까지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오타쿠 아니야. 맞잖아. 근데 대형 팬더로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 번 더 인정받으면은 말이 안 나와요. 대형편도 안 하면 더 벌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나가서 알바하면 그쵸 더 벌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저는 예닌장의 집에서 그 문제가 끝난 게 뭐였냐면 잠깐 근데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거 한 가지. 근데 짱난다는 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엄마 짱나요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니까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기로 약속해요 우리. 네. 아니, 요즘 나는 왜 얘기하다가 끊고 뭐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야. 요즘 부모님이 덕후란다는 거 아세요? 요즘에 아시죠? 우리 부모님 모르실 것 같아 내가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한 10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단어를 아는 게 뉴스 같은 데서 오시는 건가? 아니 지금 지금 진표님이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럼 이제 10살 우리 그럼 20살 보통 차이 난다고 하면... 아니 이제 10살 차이니까 40대밖에 안 되는 거지. 형이야 형 우리한테는. 자, 뭘 다 끝났는데 그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부모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진정이 안 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타협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어느 정도 부분을 채워주지. 드려요. 네. 대신에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 거고, 뭐 성적 같은 거? 뭐 성적 뭐 그런 것도 있고 성적 몇 대까지 오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정말 마음이 넓으신 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래 너 만화 하는 거 이런 거 다 좋다. 왜냐면 너는 뭐 술 한 적 없,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 술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너가 대신 마약 하는 건 몰랐지. 말썽 피는 적이 없으니까 그걸로 저는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거는 이제 잘 모르는 거. 아니 난 그런 걸 손댄 적도 없고 학교에 선생님이 집에 학교에 부모님 오시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그 진로 고민 상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냥 그러니까 착한 아들 포지션을 하면서 어머니 뭐 집에서 어느 정도 도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화 하고 싶은 거 부분에서만 제가 유일하게 땡깡을 부렸던 거죠. 다른 거는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화 하고 싶은 것만큼만 땡깡 부렸던 거죠. 그리고 그 후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분명히 감내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아니 만화에서 망한 건 아니면 제가 직업적으로 선택해서 망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 원망은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부모님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서 내가 스스로 내 선택을 후회하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계속 이렇게 마찰이 있다 보면은 어느 분들은 부모님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느니
차라리 이제 어머님이나 부모님 설득을 하셔서 최대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 이런 거는 어필하시는 게 근데 좋죠. 그러니까 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는 게 부모님이 더 내 기준에 좋았더라면 난 잘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살면서 보는데 더 힘든 환경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의지가 그러니까 확고해야 돼.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또.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 뭐 더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그런 게 또 애초에 있었던 거 아니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누구나 힘든 상황인 거 맞거든요. 자기가 느끼기에. 근데 결국에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의지인 것 같아요. 자기 의지. 여러 가지죠. 뭐. 그래요. 뭐 지금 다들 그럼요. 본인이 지고 가는 거죠. 자기 책임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사실 제일 듣기 힘든 말이고 제가 부모님한테 자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가르치는 게 가장 한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리고 저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부모님이 저한테 노력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싫은 거죠. 봐봐, 그런 말 더 안 듣고 싶잖아. 그럼 네가 더 성공해야 돼.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모질리로 보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내가 네가 모질이를 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래.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지금도 봐봐 모질이 같잖아 지금. 아유, 영상에 보니까 완전 모질인데. 그러니까 네가 빨리 떠야 된다니까. 빨리 떠야 이제 그게-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 그렇게 먹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잘 됐다. 스코틀랜드의 요정 같아. 임님 오타쿠셨군요. 아 그럼요. 아이 지금 오타쿠. 나도 영화 오타쿠야. 영화 오타쿠고. 착한 아들 아닙니다. 착한 아들 아니에요. 저 굉장히 불효 자식입니다. 별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엄카 쓰고 있어요. 엄카. 덜 피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사실 가장 완벽한 거는 제가 딱 돈만 이제 붙여도 그러니까 지금 빨리 떠는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 자기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슈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똑똑한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면서 느꼈던 게 난 너무 무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식하게 살고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것 자체를 너무 뭐라고 하지? 모르고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뭐 어른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자기가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공부고 부모님이고 친구고 뭐 자기의 꿈이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간답게 삶은 삶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꼭 하고 싶은 게 내가 자식이 나면은 나는 다른 거 다 안 가르칠 거예요. 다 안 가르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정말 꼭 가르치고 싶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나는 애를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고 그 외국에는 부부 중심이래요. 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래요. 부부 중심이래요. 애는 언젠가 다시 헤어져야 그럼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부부 중심에서 태어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인간에 대한 것들만 가르쳐주고 네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저는 꼭 자식을 갖고 싶었어요. 저랑 그러니까 저의 미니미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요즘 저희 집 개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인데 그 생명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 자꾸. 니가 좀 살 좀 빼마. 무게가 너무 나가. 그 무게 말고 어쨌든 그냥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게 되게 두려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개도 잘 못 지킬 것 같은데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애를 정말 지킬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결혼과 출산과 이런 걸 점점 놓게 되고 저는 이제 호모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은 안 하겠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 네, 하지만 지금은 어렵다. 네. 뭐 그런 거죠. 뭐 마지막으로 한 말 있어요? 네. 저는 아까 그분한테 저는 30 넘고 나서 누구한테 조언 같은 거를 하기 싫어했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세게는 안 했지만 왜냐면은 하면 할수록 좀 자괴감이 들거든요. 하고 나면 왜 저도 지금 완벽해서 남한테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조언을 처지도 아니고 그러면 입쇼. 아니 꼭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까지 남들이 뭔가 말해주고 싶은 만큼 남들도 그런 시기의 중요성을 또 말해주고 있다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술이 굉장히 텄네요. 네. 전 자주 돼. 저는 꼭 성공한 사람한테만 그 조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패한 사람한테도 배울 건 있어요. 그게 최고야. 아주 실패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이게 지금이 너무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네. 아이 그럼. 다만 뭐 그 사람들에 대비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래 돼. 아니 근데 그게 그래 돼. 그냥 너무 우리를 그러다. 보고서는 쟤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 동생이 그런 케이스예요. 아, 내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랑 싸울 때 형처럼 멍청한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고서는 네가 때렸어. 그래서 공부한 거야. 그래서 공부한 거야.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거기서 그냥 자기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상해. 형제 이상해. 이상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개개 필름 봐. 개개. 어쨌든 뭐 그렇고요. 여담으로 유튜브는 좀 기능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요? 동시에 그게 안 되네. 뭐가 안 돼? 뭐? 동시에 그- 뭐가 안 돼? 특수 효과가. 그래. 음. 자, 뭐 마음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베르천님 사연 하나 갖고 이렇게 네. 온 거죠? 네. 그렇죠. 정작 그 회사님은 안 계시지만. 페리스님 뭐 힘내세요. 네. 아마 이따가 게임 라이브 할 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그럼 갑니다. 끝.